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행 갔다 오느라고 영상도 제대로 잘 찍어서 못 올리고 어제는 영상을 쉬었는데요. 텔레그램방에서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대충 어떻게 매매를 했을지 예측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어떻게 매매했는지 매매 복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은 롱이었습니다. 손절을 쳤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멤버십방에서도 그렇고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6.1K에서 과감하게 롱을 들어갔죠. 저는 이 평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저점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고 충분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길래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한 57K 중반대까지는 와주겠다. 여기서 익절을 하고 숏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켜보든지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이 전저점 구간을 뚫는 모습이었어서 잘못하면 이 하락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래량도 터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55.4K 부근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은 마이너스 27,000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살짝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이미 놓친 걸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친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구간이 지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5.8K에 롱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갔고 내려갈 때 익절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본장이 시작하고 나면 조금 더 오르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서 이거는 빨리 안 나오면 100% 음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익절을 56.3K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2,000불 수익을 낸 게 두 번째 포지션입니다. 세 번째 포지션은 거래량도 거래량이고 하락의 폭이 크고 상승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스위칭을 들어가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6.3K에서 익절하고 나서 바로 숏을 들어갔고요. 하락이 쭉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익절을 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익절을 했는데 이 구간을 그냥 거래량으로 뚫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지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54.9K에서 추격으로 숏을 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고 과감한 자리였는데 일단 손절한 걸 이렇게 3개 포지션으로 맨징하고도 익절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이렇게 짧게 먹고 들어간 자리였고 54.9K 들어가서 53.8K에 익절을 하면서 총 3만불의 수익을 낸 게 네 번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보다 더 빠졌더라고요. 저는 53K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2K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는 짧은 구간이어도 반등이 더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먹을 구간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시점에서의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이 시점이었거든요. 53.6K에 들어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거래량 없이 나오는 반등을 54.2K에서 익절하면서 2만불까지 익절을 하고 총 5번의 포지션 매매가 끝났습니다. 총 수익은 대략 6만불 정도 되겠네요. 사실 이 손절만 안 나갔으면 상당히 좋은 매매였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쁜 손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상승을 위에서 욕심 안 내고 익절을 해줬으면 조금 더 수익이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매매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메인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자면 제가 비트마트에서 트레이딩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상금풀이 24,000불인데 24,000불 달성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금풀이 상당히 좋습니다. 1등부터 30등까지 500달러 균등 붕배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혜자 대회고요. 거기다가 거래량 1등에게는 4,000불, 거래량 2등에게는 2,000불, 3등에게는 1,500불, 4등에겐 1,000불, 5등에겐 500불까지 거래량 대회도 함께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 참여하는 것보다 빨리 참여했을 때 거래량 상금풀을 받기가 더 좋겠죠. 참고로 수익률 랭킹과 거래량 랭킹은 동시수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래량이 1등인데 수익률도 30등 안에 들었다. 그렇다면 총 4,500불의 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상금은 전부 증정금이 아닌 실테더입니다. 출금 가능한.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대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날이나 영상을 올리더라도 시나리오가 바뀌거나 중요한 순간에는 멤버십방에서 시나리오들, 유료 지표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트레이딩 대회에 참여하시면 멤버십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래량을 20만불 채우시면 유니브 탐정 지표까지 함께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메인 시나리오들을 조금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예전 제가 한 4일 전 5일 전에 올렸던 메인 시나리오를 제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동적인 거 제외하고 그냥 보조 지표들
비디오들이나 아니면 시장의 양상을 봤을 때 지금 이 52K 구간은 충분히 반등이 나오기에 매력적인 구간이고 빠르게 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원래 분석한 대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락이 최소한 한 파동은 더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1, 2, 1, 2, 1, 2, 3, 4, 5의 형태가 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혹은 1, 2, 1, 2 그리고 3파가 이렇게 1, 2, 3, 4, 5로 진행 중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 파동, 못해도 두 파동, 세 파동은 더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한 파동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전체 파동이 완성. 그러나 점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왔다가 하락으로 더 크게 이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신규 숏을 들어가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숏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시는 못 볼 최악의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WXY라든지 ABC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1.618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봤던 이제 1, 2, 3의 형태로 떨어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충분히 의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A, B, C로 4파동이 되고 5파동이 한 파동이 더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또 하락을 본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감히 여기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받기 시작한다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입니다. 8월 26일부터 시작해서요. 오늘이 9월 7일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하락의 추세는 한 번에 크게 전환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점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이 나올 때 상당히 높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저항 구간들을 빠르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든 반등에서 절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등도 뭐 55K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이 지지 매물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한 파동이 더 빠졌을 때 롱을 쳐도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가 워낙 길게 떨어지고 있고 짧게 봤을 때 이런 거지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암울하거든요. 6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하락이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5파동 이후에 조정파동 ABC, 정확히는 복합조정 WXY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떨어지면서 5, 3, 5의 형태로 전체적인 조정파동 WXY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점점 길어지고 계속 중요한 구간들을 못 버텨주면서 지금 5, 3, 5의 형태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 점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3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fully 롱을 들어갔다가는 다음 파동에서 한 번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봤다가 물타다가 찢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롱은 조심을 해야 되고 신규 숏도 봐가면서 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은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55K 정도요. 주말장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 하락을 한 번 더 만들어내면서 3파동의 마무리, 이 3파동의 마무리는 49K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마지막 파동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큰 골자에서 봤을 때 WXY 파동이기 때문에 이 Y 파동의 마지막 5파동은 1파동이나 3파동보다 거래량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마지막 파동이 아주 길게 뻗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진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복합조정 WXY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 Y 파동이 가야 하는 구간 최소한 52K를 뚫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타겟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또다시 49K에서 48K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높게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다 치우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점은 계속 낮아지면서 상승 볼륨은 안 나오는데 하락 볼륨이 이런 식으로 많이 터진다? 그럼 당연히 숏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제가 숏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차트만 놓고 딱 봤을 때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시나리오는 아직 이 파동이 끝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유료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매물대인데요. 저는 하락을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매물대들 때문입니다. 매물대가 많으면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매물이 많이 걸려 있을 때 이것이 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매물을 계속해서 체결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물대들이 바로 이 매물대들입니다. 매물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52K부터 50K까지 4, 5천개의 비트코인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46K 근처에도 거의 3, 4천개의 비트코인 매물대가 있습니다. 즉 하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테스트를 하거나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매물대가 빠지면서 페이크 지지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비트맥스 매물대입니다. 드디어 매물대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쪽으로 매물대가 걸렸습니다. 51.5K에 1100만 달러, 51K에 1100만 달러, 45.8K에 800만 달러 매물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트맥스도 매물대가 있는 쪽으로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가격에 매물대가 걸려있다라는 것은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런 매물대를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지금 밑쪽으로 현물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50K 근처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그렇게 매물대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체결됐는지를 보면 되겠죠. 하락을 할 때 200비트, 150비트, 130비트, 200비트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체결되었고 300비트, 200비트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0비트 체결도 있고요. 400비트, 450비트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떨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도 300개, 250개씩 긁어주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받쳐주는 매물대가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승으로 갈 때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는 일단 매물대 체결이 많이 안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락을 하면서 400만 달러, 130만 달러, 3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체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비트맥스의 매물대 체결이랑 비교했을 때 높은 체결 강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을 할 때 보면 역시 3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체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비트맥스의 매물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체결이 되는 물량인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일단 하락이 나오면서 53K의 지지는 깨졌습니다. 물론 이제 위아래로 지지 매물대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쪽으로는 62K까지는 가야지 저항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48K, 44K, 42K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킹피셔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청산 물량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55.4K부터 60K까지 넓은 구간에 높은 청산 물량이 있고요. 63K부터 64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55.4K부터 50K까지 청산 물량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으로는 48K 구간에 청산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당장 밑으로는 52K 부근에 상당히 높은 유동성 구간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54K, 55K 구간에 그리고 57K 구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줌을 당겨보면 사실 지금 구간에는 워낙 움직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구간이 많이 없지만 더 밑으로 갔을 때나 더 위로 갔을 때는 많은 유동성 물량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47K까지 떨어지면 높은 유동성 구간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59K를 넘었을 때 높은 유동성 구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55K 그리고 53K 있던 높은 물량들이 다 없어지면서 다시 매물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52K에 1500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있고요. 50K의 넓은 구간에 걸쳐서 5천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있습니다. 50K는 강력한 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장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 잘 녹여지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CVD 차트로 봤을 때 여전히 재밌는 부분은 10,000달러부터 10만 달러까지의 새우들이 매수를 하고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의 개미들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오도는 다시 떨어지고 있고 고래들은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이런 식으로 주말 동안 개미들이 쭉 사게 되고 새우들은 애매하게 던지게 되면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보편적인 모습의 CVD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